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제 그 갈매동 사무실을,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어제 마지막 있다가 나오고,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제 자택 그 아파트 쪽 옆에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내용은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 좀 논평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에 좋은 글을 보고 제가 그 내용을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거의 한 800건 가까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조회수가 800건 가까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놀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조회수가 한 800건 가까이 나오길래 유명 인사 또 글을 잘 쓰는 사람 조회수의 글 그 키워드를 보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올린 그 유튜브 내용 핵심은 현재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좀 더 어떤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시민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사람들 또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그 취지의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시기적절하게 어제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그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맞는 걸맞는 그 인사 오강우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국민 추천제를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이 추천을 하고 공모를 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낸다. 또 유능한 인재를 정부 그 요직, 정부 기관, 정부 공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인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어떤 효능감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을 맹목적으로 비난을 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 국힘당 쪽에서는 정신을 못 차렸죠. 발목 잡고 비난하고 트집 잡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번 주 안에 16일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제가 전직이 공공의료나 의료복지 그 기관 쪽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사건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다시 또 사측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공로 기간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조직을 저는 사랑하지만 일부 그 부역자들, 일부 실장 이사들, 그 인사위원회 구성한 그런 이 부역자들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낙하산으로 온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그 아주 과도하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징계의 일탈을 한 거거든요. 해임을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호위에서 두 번, 중노위에서 이번에 이제 이기고
세 번씩이나 이기고 뭐 사측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중노회에 갈 때까지는 과징금을 또 노동부에다가 부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많은 돈을 들였겠죠 아마. 그리고 뭐 로펌 변호사라든가 로펌 아주 큰 로펌 그 법무사 쪽을 채용을 했는데도 제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겼는데 저도 어느 정도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임까지는 아니고 뭐 정직 정도나 아니면 경고나 감봉이나 그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건 회사 측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해임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장장 2년 동안 제가 피 터지게 싸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있는 낙하산 이사장이 저희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해고 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괘씸죄라고 하죠. 괘씸죄를 적용을 해서 끝까지 제가 회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 추천제를 저도 한번 신청을 해서 제가 뭐 나름대로의 전에 있던 직장, 그러니까 공기관이죠. 공기관을 저도 사랑하고 또 전 국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직, 이사장직은 내 능력 바뀌고 감사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래서 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중노위에서도 이번에 이겨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저를 앞으로 또 대할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소송으로 갈지 또 내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행정소송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제 저는 빠지고 이제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측에 상주하고 있는 정규 변호사들도 많거든요. 변호사를 배제하고 다른 대형 로펌을 써서 비용 처리를 행정 비용 처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공익감사 청구 대상 기관으로서 나올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묵과하지 못하고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권익위원회나 다른 감사원이나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공기관을 사유화, 그러니까 공기관을 자기의 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장들이 지금 많거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또 그런 사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이익을 가지고 사적인 도구로 쓰는 자기의 사적인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아마 행정소송은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차에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동신문에다가도 제 그동안의 2년 동안의 과정도 매일 노동신문인가요? 거기다도 이제 게재를 할 예정이고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그래요.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진호위 2번도 이기고 중노위에서도 이기고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이 노동 역사상, 노동 사건 중에. 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뭐 2회 3회를 진호위나 뭐 중노위 간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끝까지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경우는 없었다. 뭐 저뿐만이겠습니까만은 뭐 2023년도에 해고 사건율이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 해고율이 뭐 2배 이상, 3배 이상
애진간음은 다 그냥 해고 처리, 해임 처리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그 대통령 그 정부 시기 때 노동 사건 중에 해임 사건이 해고 처리가 제일 많았다. 뭐 애진간음 다 해고 처리했다. 그래서 아주 감당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조회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추천제를 저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또 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PR을 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국민들에 의한 서비스, 질적인 양적 질적인 최고의 서비스,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기관으로 거듭이 나야지 민영화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그 국가의 고유 정부 데이터를 사보험에다가 팔아먹는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질병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 사보험 회사에다가 데이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이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죠.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뭐 과도하게 그냥 그 징계 양정을 일탈해서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저를 해임까지 이르게 하는 심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2년 동안 심지어 수사 의뢰까지 해서 고발까지 해서 제가 다 무혐의 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머리털 다 빠지고 정말 그들의 행위가 그 악랄한 행위가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이제는 국민주권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없고 정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 경제, 나라를 각 정부 기관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좋은 기쁜 소식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드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당사자로서 나갈 일은 없다. 지겹도록 나갔으니까 뭐 징계위원회를 포함해서 뭐 진호위 2번에다가 중노위까지 하면 한 10번, 7, 8번은 뭐 참석해서 지겨울 정도로 했는데 이제는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사측에서 한다면은 노동부하고 이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나갈 일이 없다. 그리고 뭐 중간에 어떻게 된다면 후배 직원들이야 뭔 잘못을 시켰습니까? 시켜서 했겠죠. 근데 그 부역자들이 문제죠. 그 인사위원회 참석했던 팀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위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위에 인사위원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인사위원회 중에는 뭐 제 후배도 있겠지만은 뭐 다 후배죠. 근데 정말 그 한 인생을 저렇게까지 내몰리게 하고 박정훈 대령이나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많은 또 백병장, 그 경찰, 그 마약 그런 그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도구,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공기관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적인 도구로 해서 쳐내려고 하는 그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방송을 했던 거고요. 국민 주권 정부에 들어서서 국민 추천제 저도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감사직을 가서 제가 감사로서 또 그런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누가 와도 어떤 공기관에 대해서는 맘대로 사적 용도로 장난질을 못 오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청렴 결백한 그리고 진짜 주체성을 갖는 국민들을 위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조직에 제가 35년 공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번 국민추천제에서 제가 신청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헐렁하네요. 좀 마음이 부담이 없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중앙노동위의 사건에 제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하여튼간에 다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저한테도 구독 격려 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해서 여러분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 찰리의 세상 얘기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여러분들과 같이 시사성 있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